예, 오늘 시황 전해드리면서 3,200선은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윤성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연결해서 요즘 잘 가고 있죠. 철강 업종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오늘 오시는 것 같은데요. 포스코 주가가 33만 원 돌파하면 나오신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돌파하면서 오늘 다시 저희가 모신 것 같습니다. 철강 업종 현황이 한 달 사이에 연구원님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매크로 측면에서는 그 소재 업종의 우호적인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는 이제 금리 상승과 관련된 우려가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의 그 우호적인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완화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호적인 발언이 계속됐었고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금리라든가 어쨌든 달러가 그 소재 업종한테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좀 그 변화 요인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중국의 변화입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일단 구조조정과 관련된 얘기들을 최근에 좀 말이 좀 내뱉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 4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철강 가격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철강사들 입장에서도 계속 철강을 좀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저희 그 중국 정부가 2017년도, 16년도에 그 없앴던 그런 설비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점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설비 실태 조사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중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어쨌든 좀 이러한 어떤 중국이 다시 한번 구조조정 정책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감들 때문에 어쨌든 이 정책 이후에 중국 철강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국과 관련된 변화 중에 하나는 그 수출 환급세율 축소와 관련된 그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제 부가가치세 개념인데요. 그 중국 정부가 그 철강제에도 이제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하는데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17%의 부가세율 중에서 약 한 13% 정도를 돌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돌려주는 비율을 향후에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요. 결국 이렇게 지금 그 중국산 철강제를 사게 되면은 이러한 그 세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그 수출 시장에서 중국산 철강제가 많이 좀 사라진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는 사람도 되게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어쨌든 그 중국뿐만 아니라 그 중국 외 지역의 수급도 좀 많이 좀 타이트해진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G2의 역학적인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량을 크게 늘렸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지표 워낙에 좋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먼저 좀 매크로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된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뭐 소매 판매도 굉장히 잘 나왔고 지금 뭐 산업 생산도 지금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보통 이제 금리가 튑니다. 이제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가 튀어야 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금리가 오히려 좀 하락을 했어요. 그 하락을 했던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가 미국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이미 지금 선반영이 돼 있고 금리에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국채 그 쇼커브링 수요도 있어가지고 금리가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근데 보통 금리가 빠지게 되면은 그 소재 업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는 금리가 빠지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오히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이제 저희가 흔히 보는 이제 미국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에 내재되어 있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오히려 좀 올랐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 소재 업종한테는 지난주에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 또 연출이 돼 가지고요.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달러 약세는 그 소재 업종에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그다음에 그 중국의 생산량 증가는 솔직히 투자자들이 많이 좀 싫어하는 뉴스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직히 생산량 통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을 저희 투자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투자가들이 별로 좀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중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당산시 우리나라 이제 포항에 이제 버금가는 도시죠. 그 당산시에서 그 감산 명령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불법 설비와 관련된 설비 실체 조사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투자가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 발표치는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이 이렇게 생산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을 발표를 했지만 이게 매년마다 발표된 숫자가 이제 바뀌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중국이 발표하는 증감률과 실제 숫자를 이용해서 제가 증감률을 구했을 때 숫자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뭐 사실 철강 업종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 더 갈 수 있나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더 갈 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네,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의 종합적인 어떤 그 뷰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최근에 경제 지표와 관련된 매크로 환경은 굉장히 소재 업종한테 좀 우호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아까 제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은 달러 약세와 같은 변화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 이제 그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인플레 기대감은 어쨌든 줄어들자고 계속적으로 좀 강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 이제 이머징 쪽의 경기나 유럽이나 어떤 그 개발도상국 쪽의 경기가 어떤 그 백신의 확산 이후 백신이 이제 점차적으로 그 보급이 확산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결국 이제 달러 약세라고 하는 방향성도 좀 더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가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중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이상하게도 최근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내뱉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철강사들과 더불어서 그 중국의 그 주요 철강사들도 지금 ESG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소 중립을 뭐 2050년까지 실시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의 주요 철강사들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투자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집중하는 건 뭐냐면은 뭐 수요도 수요지만은 결국 이런 공급들이 어떻게 향후에 통제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최근에 설비 실태 조사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ESG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도 투자가들로 하여금 야, 어쨌든 중국이 저런 모습, 저런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면은 수급도 향후에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재료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그 중국 외 지역의 가격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너무 지금 최근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강보합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작년에 많이 좋아졌지만은 중국 외 지역은 올해에도 좋아질 만한 수급적인 여건이 수급적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인 실적 상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지금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국내 주요 채광 업종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투자가들로 하여금 좀 상당히 좀 그 안심할 만한 그런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가의 우상향은 계속적으로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철강 업종 전망들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윤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